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이제 헬미소님은 자기 계신 거예요. 제가 쭉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런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일어나고, 즉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이 자기의 견해 또는 믿음이 가는, 왜 많은 사람 중에 누구는 믿음이 가고 누구는 왜 믿음이 안 갈까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왜 안 좋을까요? 이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싫은 사람도, 그냥 보자마자 싫은 사람도 누군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싫은 사람도 아니고, 또 나한테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또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좋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거죠. 어떻게, 왜 나한테는 저 사람은 좋게 이렇게 느껴지고 저 사람은 맞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안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틀린 것 같이 느껴지는가.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야 이상하네, 나는 네가 안 믿긴다라고 하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왜 옳은 것 같고 믿겨지고 왜 네가 안 믿겨진다는 사람이 믿겨지지?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때마다 너는 잘 몰라서 그렇지, 항상 내 느낌, 내 어떤 생각, 이게 항상 옳은 것 같죠. 이게 항상 옳은 것 같죠. 느껴지는 이 느낌이 항상 옳은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또한 그냥 경험의 산물일 뿐이지, 어떤 경험이냐, 경험이 어떠했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지, 그런 느낌이나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옳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날까? 저 사람이 좋다는 생각은 어디서 일어날까? 저 사람이 맞다는 생각은 어디서 일어날까? 그것은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명하다는 거죠. 즉 사실의 문제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문제지, 누구의 말이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사실과 사실 아닌 데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맞고 틀리면 그냥 불 보듯이 뻔하게 될 거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이해가 없는데도 맞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결국에는 이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을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옳다라고 하나 틀리다라고 하나 사실은 다를 바 없이 전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일 뿐. 그리고 어디에도 맞다는 생각은 이건 머물러도 되고 붙잡을 거고, 맞지 않다는 생각은 이건 머물지 않아야 될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도 사실은 머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규정함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게 경험적으로 된다면 이처럼 파악해서가 아니라 생각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감이 잡혔다고 그랬죠. 이분도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 착각이 일어나지언정 또 착각이었네라고 하면 그만 될 문제지, 이제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시 또 어떤 자기 일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요래야 되라는 그 생각을 또 붙잡은 거죠. 요래야 되라고 하는 그 생각 또한 결국에는 어떤 이 경험의 산물로 작용되는 것이 뿐이지 그것 또한 올바른 결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꼭 올바른 결론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맨날 이런 것에 대부분 수행자들이 이런 것에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부린 겁니다. 악순환을 부린 겁니다. 생각의 내용을 본다, 관한다. 생각의 내용을 관한다. 그래, 생각의 내용을 관한다. 근데 이 관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맨날 속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20대 초였죠. 20대, 10대 후반, 20대 초였죠. 그때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함을 느껴가지고 저도 출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죽고자 하는 생각은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즉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원래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딴 세상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세상이라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저한테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중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저한테 이 속세,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산다라고 제 경험상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런 책들도 보고 공부도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천태지 선사의 천태지관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본격적으로 다른 데 뭐 배우러 다닌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혼자 책을 봤죠. 거기 보니까 관법이 이제 천태지관을 지관인 거예요. 지는 이제 사마타고 관이 이제 이빠사나인데 한자로 번역했으니까 이빠사나는 말은 하나도 없죠. 거기는 다 한자 한문 뭐랄까 천태지 선사가 중국 사람이니까 한문으로 다 돼 있죠.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지관은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문제는 옛날 그때는 몰랐지. 지관과 가령 사마타 이빠사나라는 것이 같은 것인 줄을 몰랐지.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한문으로 배운 사람은 이 지관이 저기 미얀마나 뭐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이빠사나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사실은 사마타 이빠사나를 번역한 게 지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마타는 애당초 저한테 잘 안 맞는지 그건 별로 와닿지 않고 관은 와닿아서 살면서 어려우면은 제가 이제 지켜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사실은 한때 이제 그런 적이 있어서 그 관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관인데 관한다는 것이 이 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지켜본다라고 그랬죠. 제가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되는지,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몸의 느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가 제 자신의 몸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주 유용했어요. 너무나 유용했어요. 이제 가장 제가 유용하게 써먹은 것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나이가 많아서 갔죠. 나이가 많아서 갔지만은 뭐 그런 계급순이잖아요. 나이가 훨씬 적어도 두드리 패면 맞아야 되고 벌 주면 맞아야 되고 그때만 해도 그런 체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가령 뭐 시멘트 바닥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왜 원산 폭격이라고 이 머리를 대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통증이 온몸에 통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못 견뎌서 막 넘어지고 이러잖아. 그러면 막 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물론 안 맞아야 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막 몸이 들리고 그러죠. 이때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요. 이게 그만큼 그렇게 막 남들 끙끙거리고 막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아서 왔고 천하의 약골 같죠. 공부만 할 줄 아는 그런 샌님이 이제 군대를 온 거죠. 그때만 해도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럼 다른 애들보다 더 괴로워하고 더 잘 그래야 되는데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군대 생활도 잘했어요. 그때 아주 유용한 게 관법이었어요. 그때 전혀 그때를 대비해서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때 가장 잘 써먹었어. 그리고 살면서 뭔가 너무나 괴로울 때마다 그것을 써먹는 거예요. 가령 생각이 너무나 괴로우면 생각 때문에 괴로우면은 이 생각을 지켜보려고 하는 이게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법은 너무나 삶을 사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었어요. 저만의 테크닉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러길래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야, 내가 군대 가서 제일 잘 써먹은 게 이거다. 너도 군대 가서 한번 써먹어봐라. 그러면 아마 아주 유용할 거다. 라고 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관법을. 그래서 갔다 와서 유용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 하여튼 근데 이 관을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제 그렇게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사회생활 때 수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관법을 평상시에 쓰지는 않았죠. 너무너무 괴로우면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면은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써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수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 지관 이런 것은 이제 그때 까맣게 까먹고 이 생각이 나질 않고 이제 어떤 이 불교 관련해서 뭐 책을 보면은 맨날 삼면이 해탈이니 방하착이니 온통 이런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님들한테 가서 묻고 또 책 저자한테 연락해서 만나서 묻고 이래봤자 완전 뜬구름 잡기식이고 도대체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누군가 이빠사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니 세상에 뭘 어떻게 하란 말이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려놔? 그래서 딱 와닿더라고요. 이빠사나가 이빠사나 그 사람이 우리 고향에 거절에 와 있는 그 사람인데 관리처사로 겸 와서 그냥 거기서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에 그 이빠사나 수행하러 간다는 거예요. 한국 명성화 묘원 선생님이 대구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지도를 한대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이제 가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빠사나를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봤죠.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열심히는 했죠. 저도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다른 일을 안 했으니까 하루에 아마 5시간, 6시간씩은 앉아 있었을 거예요. 좌선만. 물론 행선은 시간에 치지도 않았어요. 행선이야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좌선만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씩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했죠. 그때는 제가 특별히 안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했어요. 자선만 그랬으니 행선까지 다 치면 거의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것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빠사나를 알았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빠사나 하니까 여러 곳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두마을에 가서 또 1박 2일. 또 저기, 고엔카라고, 어디야, 상주에, 푸른마을이라고, 최 선생님이라고 고엔카 수행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발표지 그냥 편안하게 앉았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래도 성이 안 차. 그래서 호두마을도 1박 2일. 또 저 봉인사 또 진경 스님이 또 수행 지도하신다고 해서 그 가서도 1박 2일. 쭉 이렇게 다녀서 하라는 대로 한번 다 해봤어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또 한번, 그러니까 2번씩 해서,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럼 이제 하룻밤 자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만나서, 이러하던데요. 라고 해보니까 이렇던데요. 제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으면서 이제 그렇게 다녔어요. 방법이 비슷해요, 다? 다 달라요? 예,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여기 가서 하면 여기서 해보라는 대로 해보고, 이제,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한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계속했던 것은 한국명성은 묘원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좌선을 하니까 그 중에서 또 좌선을 하고 행선하니까 계속 거기서 한 대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것은 그냥 1박 2일이었고 그냥 가서 대화했던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즉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다 비슷해요. 단지 무엇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만 조금 다르지.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슷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최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예상에 없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해죠. 그 앞에 8월달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9월, 10월 2번 대구 이제 묘원선생가 듣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11월, 12월 요때 이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주면 책 가지고 공부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침 연락이 와서 구정 때, 그 당시가 이제 양력으로 그 다음 해 2월 10일인가 그때쯤 구정 연휴에 열흘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래서 만사지 치고 갔죠. 그래서 열흘간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호흡관을 해요.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숨을 이제 알아차리는 것을 3일 반을 그걸 하고 6일 반은 이제 온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느낌을 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스캔을 해요. 여기서부터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요 머리를 샅샅이 훑어서 내려와요. 샅샅이 요만큼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팔로 샅샅이 가요. 다 요 느낌을 다 보고 이제 여기 왼팔로 가요. 왼팔로 샅샅이 보고 나왔으면 이제 몸통으로 몸통도 앞판 다 스캔하고 그 다음에 뒷판 다 스캔하고 그럼 내려오면 또 요 발로 발끝까지 스캔하고 또 올라와서 요 발로 스캔을 해요. 그래 다 끝나면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요 발 다 스캔하고 또 요 발 스캔하고 몸통 스캔하고 팔하고 다시 이제 머리로 와서 머리 끝까지 요걸 왔다 갔다를 이제 6일 반을 하는 거예요. 6일 반을. 그럼 온통 행선은 없고 한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계속 어떨 때는 1시간 또는 1시간 반 쉬는 시간은 항상 한 10분 내지 15분이야.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은 철저한 무근이에요. 철저한 무근. 같은 방에 둘이씩 같이 자도 두 사람 말 못하게 해요. 이제 그렇게 예를 경험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그 고행카가 쓴 책은 한 아주 얇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될까? 근데 그 책은 이제 전체 그 열흘 동안
그걸 창시한, 그 수행법을 창시한 고엔카 선생님이라는 분이 창시한 때, 그 열흘간 법문한 책이 있어요. 아주 책이 얇으면서도,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책은, 너무나, 좋은데,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 책하고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열흘간, 최초로 이제 한번 수행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걸 마치는데, 이거는 계속 하는 게 별로 와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전부 다 하고 나와서 이거는 안 했어요. 그냥 또 역시 그냥 온몸에 일어나는 어떤 그냥 현상을 알아차리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해 4월달 되나, 그러니까 2월달에 열흘을 했죠. 4월달에 호두마을에서 미얀마 세어민센터의 아신대전의 사회도가 와서 열흘간 특별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제 등록을 해서 갔었죠. 그러니까 불과 이제 여기는 2월 한 10일부터 열해서 2월 20일까지였죠. 저기는 4월 한 30일부터 해서 한 두 달, 채 두 달에 한 두 달이었구나. 한 두 달 있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흘 하는데 한 이틀 제일 처음에 그거는 뭐 법문을 많이 안 해요. 제일 처음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법문을 하고, 사실 중간에는 그냥 뭐 가끔 들러가지고 이제 다들 수행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도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점검이 되고 들리면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끔 한 번씩 법문하고, 대신에 매일 저녁 인터뷰를 했죠. 대화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게 대답하는, 이걸 매일 저녁 해요. 매일 저녁.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한 이틀 됐는데 제가 뭔가 하나 자각이 됐어요. 뭐냐면은 바로 계속해서 알아차리라고 그러죠. 거기서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자,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사실은 많이 알아질수록 좋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자동화될 때까지 노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한 이틀 됐을 때 그 근처 이제 산책하다가 그 산에서 쫓아내려오다가 문득 자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려오는데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했죠?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제 사념처인데 생각도 알아차리지만은 하여튼 뭐든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서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내려오는데 경사가 있으면 쫓아 내려와야 되잖아. 이게 알아차리려고 하다가는 이게 구르기 십상이고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알아차리 안 되죠.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발이 엉키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가 된 거죠. 알아차리면 자빠지면 다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사에서 한번 산에서 한번 해보세요. 등산하다가 경사가 심한 데는 그냥 내려오기가 힘들면 쫓아 내려와지잖아요? 그런데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평지나 오르막에는 알아차리려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올라가고 걷고 하는데, 이건 경사가 심해서 쫓아 내려와야 되는데, 알아차리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할 수가 없었는데,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들리고, 다 보이고, 보인다는 것이 알아지고, 여기 닿는 것도 알아지고, 다 알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요러려고 알아차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 더 잘 알아지네? 어떻게 보면? 알아차리려고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할 때는 너무너무 바빠서 사실은 1시간만 하면 녹초가 됐었는데, 이것도 알아차릴 때 너무너무 많은데, 온통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이런데, 알아차릴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많이 알아차려지게 된다. 많이 알아차려지게 된다. 한꺼번에 알아진다. 뭐 이래서 하니까 많이 알아차리려고 하면 할수록 한 시간 하면 녹초가 되는데, 아니? 알아차리려고 할 수가 없어서 알아차리지 않았는데, 그냥 쫓아다녔는데, 아니, 다 알아지네? 소리도 들리고, 느껴지고, 닿는 게 다 알아지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문득 자각이 됐어요. 뭐지? 아니, 요렇게 되려고 알아차리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되는데, 왜 알아차리려고 그러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차리려고 했을 때의 그거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거든?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그것이 다르다는 게 사실 그 당시에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니, 왜, 그냥 이렇게 되는데 왜 알아차리려고 그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알아차리려고 했을 때는 이게, 많이 알아지질 않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막 많이 알아차리려고, 왜냐면은, 아니, 느낌은 막 순간적이라고 들리는 소리도 온갖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알아차리고 저걸 알아차리고 막 이것도 알아차리고 저것도 알아차리니까 한 시간만 정말 열심히 했다. 와, 나 오늘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한 시간만 되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할 수가 없어서 안 했는데 운동이 쫓아내려오니까 도저히 이것을 알아차리다 그러는지 뭐 자빠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안 했는데 다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알아차리려고 한 게 아닌가? 알아차리면 상태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았으니까. 그때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인터뷰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나 낮에 운동 내려왔는데, 알아차리려고 하자는데 다 알아지고,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 알아지고, 오히려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자빠지려고 그러는데,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으니 다 알아지고, 잘 내려와지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경험을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 대전에서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뭐 대답을 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거 없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죠? 왜? 알아지는데 왜 알아차리려고 해요? 그리고 대전에서 그 경험을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했으니, 뭐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안 했으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흘째 이제, 되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그 책을 그때는 한 서너 권씩 떼자냐 사이도의 법문집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수행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서너 권씩 들었어요. 예를 수행 들어오면은. 그럼 이제 그것을 다 읽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을 제일 처음에 받아가지고 열심히 읽고 저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또는 기억하려고 그때만 해도 기억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해하려고 기억하려고 배우려고 했는데, 사흘 지나가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그런 작용을 한자는 관이라 그러고, 관을 번역한, 가령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은, 그것은 맨날 사띠 썼는데, 요런
현상, 요런 작용, 요런 현상을 삿띠라 이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삿띠라는 것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알아지는 요걸 삿띠라 이름하는구나. 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알아지는 요것을 이름해서 관이라 하는구나 라고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켜보려고 했었죠, 관을. 그 다음에 알아차리려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많이 알아차리려고,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그것을 관이라 이름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 뒤바뀌어서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함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다 알겠. 그렇게 확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 거기는 질문이 근데 왜 그분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가 미얀마에 이제 거기서 그런 다음에 미얀마를 한번 갔어요. 2015년도에 뭐 갈 일이 생겨서 가게 될 일이 어쨌든 생기게 돼서 가서 이제 이 미얀마 떼자니아 사회도가 있는데 가서 이제 떼자니아 사회도하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 대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열흘에 한 번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참여해서 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일주일을 빨리 맞추고 가려고 일주일만 있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나는 마하시도 가봐야 되고 술run도 가봐야 되고 파업도 가봐야 되는데, 다른 데는 일주일 되면 한다는데 일주일이 있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 하냐? 응? 일주일인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안 하면 그럼 따로라도 만나자.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먼저 가 있어서 그분한테, 저는 영어를 잘 못하고 그분은 영어를 잘해서 그분한테 야 좀 이야기 좀 해주라. 언제 하는 건지 한번 물어봐 주라. 만약에 일정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럼 따로라도 한번 만나자고 좀 부탁 좀 해주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정이 그래서 잡혔는지 진짜 잡혔는지 모르지만 일정이 빨리 잡혔어요. 일주일 지나서 8일째인가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물었어요. 이 알아차려짐이 자동으로 될 때까지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진다는 이 표현이죠. 자동이란 말은. 그래서 자동화 될 때까지 노력을 해라라는 거예요. 노력을 강조를 해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자동화 될 때까지 노력을 해라. 근데 당신은 본문에서 맨날 무아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응? 무아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알아차리라고 하는 그 노력은 이 무아라 이야기하고 노력하라, 자동화 이렇게 노력하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말이 이게 어떻게 이게 맞을 수가 있느냐. 응? 당신은 맨날 무하다 그러고 마음의 일이다라고 그러지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알아차리라고 한다면, 자동화를 노력하라고 그런다면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응? 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중간에 통역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바른 노력이라는 것이 뭐냐? 응? 도대체 우리가 삿띠 한다라고 할 때, 삿띠 알아차려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냐? 응? 아니면은 알아지는 거냐? 만약에 무아라고 한다면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개념만 없으면 알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도 맨날 이야기를 한다. 바른
견해가 바른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마음 상태가 바른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력하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바른 견해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바른 사띠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지. 다들 보면 여기 내가 보니까 일주일째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띠가 이어지려고 자동화 되려고 다들 끙끙거리고 앉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사실 다소 좋은 사람도 있고 뭔가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되려고 다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와서 몇 달간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 즉 자동화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견해가 바른지 아닌지 이 점검이 있으면은 이게 그냥 되는 거냐 라는 것을 그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다 알아지더라. 알아지는데 왜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바른 사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개나 소나 다 알아진다. 그러면 개가 그러면 사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그때 우리 집 개가 사띠인 줄 알았으면 그때 야 우리 집 개가 사띠입니다라고 그랬을 텐데. 그럼 개도 뭔가 알아지니까 짖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개도 그러면 사띠하고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바른 사띠라고 하지 않는다 라는 대답만 계속하는 거야. 너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응?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야단이 났어. 아니 사야도가 얘들 금방지게 말이야, 말끝마다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좀 그 대답을 하면 그런 줄 알지. 막 주위에 한국 스님들하고 다 야단이 나서 웅성웅성하고 뭐 그러지 말라는 둥 옆에서 야단이야.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어쨌든 다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앉아서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사띠가 이어지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몇 달간 있으면서 그게. 자, 그런 문제인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 끝났으니까 이제 100날 있어봤자 저하고 대화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하시로 갔어요. 마하시에 가니까 또 그래요. 마하시 제일 처음에 가니까 이제 그 지도하시는 분이 오전에 가서 등록하고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주고 오후 몇 시에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수행 지도하시는 사요도가 어떻게 수행을 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 경험된 사실을 이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다 알아지는데, 꼭 이렇게 제일 처음에 가면 3단계로 알으라고 그래요. 배를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이 걸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라고 그래요. 나는 사실은 다 알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도대체 알아진다는 것이 뭔지 이제 제일 처음에 책을 주길래 이제 그동안 다 읽었죠. 얇은 이제 마하시 사야도의 이제 마하시 수행법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명칭을 붙이는 것은 분명한 알미 중요한 거지 명칭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자, 나는 분명히 지금 이게 다음이 분명히 알아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 내려가면서 요 느껴짐이 분명히 알아진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알아지는데 굳이 명칭을 붙여야 되냐? 명칭 붙이는 사이에 다른 것도 알아지는데 그럼 그건 어떡하냐? 사실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오히려 분명히 이것도 분명히 알아지고 저것도 분명히 알아지고 분명히 알아지는데, 명칭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넣고 이미 넣는데 이 꼭 가령 명칭을 붙여야 되고 그것도 또 3단계로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말도 못하게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대. 여기는
그냥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틀이 정해져 있어.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터뷰하라, 뭘 물어보라 하는까지도 적혀 있어요. 3단계가 잘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럼 6단계로 해봐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야기도 못하게.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인터뷰 시간에 또, 이번엔 좀 작전을 달리 해가지고, 사실 제가 한국에서 수행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봐서 이미 3단계, 뭐 6단계, 9단계 이런 건 다, 다 되고, 사실은 요 전 과정이 다 알아집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험되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야기 하지 말래. 그럼 뭐 인터뷰 하지 말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인터뷰 하지 말래. 그래서 이제 또 인터뷰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우민에서 사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나는 제일 뒤에 하겠다. 그럼 나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불만이 있을 테니 그럼 이제 다른 분들 먼저 다 하시라고. 내가 제일 뒤에 하겠다라고.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뒤에 했으니 뭐 가실 분은 가시고 뭐 그러면 이제 괜찮을 줄 알고 제일 뒤에 했어. 제일 뒤에 하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야도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와서는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른 거 묻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가니까 최소 열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찾아서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옥으로 갔어요. 파옥에는 사실은 저는 파옥에 사마타는 별 관심이 없고 파옥에 이빠사나에 관심이 있어서 파옥 갔는데 파옥에 가면은 또 그것도 제일 처음에 가면은 이제 수행 지도자를 만나요. 따라갔으니까 이제 같이 가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만나서 사실 저는 이 파옥의 이빠사나 수행법을 알고 체험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다. 이빠사나는 자기들은 거기서는 먼저 하라 소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마타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사마타가 되면은 그때 이빠사나는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빠사나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빠사나는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뭐 하지 말라는 거 또 부득부득 싸울 거야, 어떨 거야. 못하게 하는 건. 그래서 또 거기서도 한 일주일 있으면서 또 한 번 또 이제 다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또는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세우미는 사실은 다 같이 하고 거기는 개별적으로 좀 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마타는 별로 그냥 앉아서 우리는 그냥 뭐 이빠사나 뭐 그런 알아차리는 알아지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주로 파옥에는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도서관에 수행 관련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 노는 거지 뭐. 그건 전부 다 그냥 이 사마타고 있어서 그건 이 행선은 없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온통 거기는 뭐 개별 두고 가장 치열하게 해요. 가장 치열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가니까 아비담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담마 책을 이렇게 보니까 아비담마 이 책은 결국에는 이 마음이라 이름하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논서, 이론서예요. 논장인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가장 잘못된 견해가 유신견, 아견이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견해죠. 근데 견해는 잘못된 견해예요. 근데 아비담마를 보면은, 아비담마에는 즉 나라는 것은 없다, 즉 무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치적으로 밝힌 게 아비담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띠에 대해서 이 알아차림을 사띠라고 그러죠. 근데 알아차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팔중되면 바른 견해, 사띠와 빤냐,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빠사나다 그러죠. 그러나 사띠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꼭 사띠가 이빠사나에서 핵심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띠가 핵심이 아니라 빤냐, 지혜가 핵심이죠.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는데 도대체 그럼 지혜는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아비담마에는 어떻게 작용되는지가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의 실상이 무언가를 밝히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런 논장이에요. 그거 보면 그래요. 사띠라는 게 나오죠. 사띠라고 이름하는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은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작용되고,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은 작용되지 않는, 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께 하는 정신작용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정신작용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작용에는 즉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사띠는 함께 할 수가 없고,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함께 한다. 즉 바른 견해이면 함께 작용하는 이것이 사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가 사띠를 하는 게 아니라 요러면은 작용되는 거고 요러면 작용되지 않는 거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요런지 안 오른지 이 점검이 먼저지 사띠를 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비담마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다 외우래. 그걸 외워가지고 뭐해? 자, 아무리 봐도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도 그렇고, 다 그런데, 알아차리라? 아니, 뭐가 알아차리지? 알아차리는 주체가 뭔데? 뭐하라 그러고, 아니, 작용이 이렇게 작용되고, 이렇게 작용되지 않고, 작용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게 바로 나가 없다라고 하는, 작용이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이렇게 만들고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도, 그것을 맨날,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서는 아비담마를 가장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거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수행은 또 그렇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술lun을 갔어요. 술lun 센터를. 술lun 센터는 얼핏 김일건 선생이 술lun 호흡법을 제가 호두마을에 있는 전후에서 술룬 호흡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호두마을에서도 술룬 호흡법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까지 왔으니 술룬 호흡법의 원조에 가서 한번 경험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술룬 센터를 갔어요. 근데 술룬 센터는 미얀마 가면 세우미 센터는 한 군데 있고, 마하시 센터도 한 군데 있고, 파옥 센터는 두 군데 있는데, 새로 생긴 데는 최근에 생겼고, 이제 옛날에 거기가 크고, 그렇고, 술룬 센터는 한 4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술룬 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이제 술룬센터를 가는 거예요. 다른 술룬센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근데 모르는데 또다시 가니까 밤이 좀 늦었는데 어디 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걸 사정을 해가지고
좀 있자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우리밖에 없고 전부 이 미얀마 그 현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숙소는 아주 잘 지어놨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를 많이 지어놨는지 숙소는 너무너무 좋아. 텅텅 비어 있어. 우리밖에 없어. 4층 건물에 방 한 칸, 우리만 방 한 칸 쓰고 있고 건물이 다 비어 있는 거야. 이제 그거 있으면서 이제 같이 수영하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없으니까 가령 하루에 몇 번씩 거기도 이제 나와서 법문을 하는데 미얀마 말로 하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이건 그냥 소리일 뿐이지. 그 수행이야 우리가 앉아서 뭘 하든 모를 테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있죠. 이제 수련호흡 이런 것을 사실상 다 하고 있는데 김일건 선생이 이야기한 만큼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더라고. 응?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아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 법문 들어도 아무 의미도 없고 거기 수련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도 없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스님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런데 마침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우리 보기가 좀 딱했는지 어떤 한 남자가 와서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야도를 한 번 만나보라 그러더라고. 그럼 좀 만나게 해주라. 그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사야도를 만났어요. 그때 같이 간 사람은 나는 말도 안 통하고 나는 밖에 있으니까 가서 만나보고 가서 이야기 좀 해주라 그래서 혼자 이제 사야도 이제 있는 그 숙소로 제가 가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무도 없고 사야도하고 둘이니까 이 사야도는 마음대로 물어봐라, 뭐든지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대로 이제 대화가 이제 한번 이제 된 거예요. 둘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술륜호흡법을 경험해보고 싶다. 술륜호흡법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술륜 수행이 술륜호흡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술륜호흡법은 단지 어떻게 보면 그냥 졸리거나 이럴 때 그 어떤 그런 졸림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야. 응? 역시 그냥 호흡이 알아지고 하는 그냥 이거야. 기본적으로 술륜의 이빠사나 수행은 아나빠나 사띠야 그냥. 응? 이게 기본이야. 근데 그 사이도 여행에 자기가 보기에는 사실은 미얀마나 태국의 모든 수행이 다 아나빠나 사띠야 기본적으로 아닌 거예요. 응? 이 부처님이 수행을 이야기하신 것도 기본적으로 다 아나빠나 사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륜도 아나빠나 사띠지 술륜 호흡법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응? 그거는 자꾸 졸아 싸니까. 응? 그래서 그때의 그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야. 좀 이러면은 호흡이 이 잠에서 잘 안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알아차려지는 이런 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숨과 함께 알아지는데 숨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숨이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제가 영어로 이제 이야기했지만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면서도 어쨌든 가장 궁금한 거 이야기하고 서로 그래도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끼지 않고 가장 대화도 잘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도가 조그마한 책을 아주 얇고 요 소책자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술륜 일종의 수행법인 거예요. 요걸 이제 태국말과 영어 두 가지로 해서 아주 얇은 소책자예요. 요걸 번역해서 지금 우리 카페 어딘가에 있어요. 술륜 수행법 해가지고 술륜은
철저히 술룸 센터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술룸 이빠사나 명상센터라고 아예 크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우민 센터에 가면 그것도 크게 쓰는데 거기는 세우민 명상센터예요. 마시 가니까 마시도 크게 쓰는데 그것도 아마 마시 명상센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술루는 이빠사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술루는 이빠사나 명상센터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이빠사나 안 쓰는데. 그런데 보기에는 가장 이빠사나 같지를 않아. 왜 그러냐? 숨을 일부러 세는 것 같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이빠사나라고 그래요. 그걸 딱 오해하기 쉽죠? 호흡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게 사마타지 왜 이빠사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빠사나, 호흡은 그러면서 김연우 선생의 어떤 책이나 이런 데 표현을 빌자면은 또는 다른 분의 체험 이야기를 하면 막 그냥 막 이 마루판이 진동하는 것 같고 온통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이 호흡을 그렇게 하는 아주 이 격렬하게 하는 같은 그러면 잠이 올 리가 없겠지. 근데 어쨌든 그것이 술련 수행법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빠사나라고 그랬을까? 그 소책자의 나중에는 이제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경지에 올라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사회도고 이야기하고 제 경험 이야기하니까 경험을 보니까 이것은 사회도가 그런 상태면은 잠이나 이런데 빠지지 않게 된다. 잘 빠지지 않게 되더라 라는 얘기지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면 어떻게 작용이 되죠.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잘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잘 들으세요라고 들리면은 바로 어떤 잘 듣는다라고 하는 나름 잘 듣는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작용이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나가면 그때부터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건가? 생각을 지금부터 알아차려 보세요라는 들리는 순간 알아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작용,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리니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그렇게 작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맨날 어긋난 거예요. 즉 그렇게 알아차려 보세요 하면은 듣고 알아차리려고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뭐하래? 근데 사실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관심이 나고 그게 그냥 알아지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들어볼게요. 들을게요. 라고 해 들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들 저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술루사에다가 방편으로 쓴 건데, 예? 자, 그러면, 이게 보이고, 이게 들리니, 이렇게 작용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묻질 않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국 와서 또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법이다. 술론호흡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작 술론사회도는 우리 호흡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응?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가령 졸린 사람에게는 가령 그 술론사회도 이야기가 나서 졸리다 싶으면은 안 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술론사회도의 그 말이 생각이 나고 그게 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빠사나야. 이렇게 되어짐이 다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빠사나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잠이 오지 않는 어떤 상태를 만들려겠다면 사마타지. 근데 왜 굳이 그러면서도 옆에서 딱 보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호흡을 다들 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이빠사나를 붙여 놨느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 그 전체의 표현은, 전체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 근데 그것을 전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보면은 술론수행법 또는 술론호흡법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술론사회도가 한번 시험을 보였겠지요. 와, 내가 이 수행하는데 졸리면은, 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졸리면은, 이러니까, 최대한 들이쉬고, 최대한 내뱉으니까, 이게 강하게 하니까, 잠이 어디로 돌아나고 졸린다는 것은 없더라.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난 한다는 생각이 없죠, 술론사회한테는. 단지, 어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졸리고 그러면 심호흡을 해라. 라는 거죠. 심호흡을 해라. 응? 막 뭔가 막 산만하고 막 어디에 막 빠져들 것 같고 막 혼란스러우면은 이렇게 심호흡을 해라라고 그래요. 하라라고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심호흡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니까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고 또 그것을 옆에 지켜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러고 와서 지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원래 술론사회도의 말이 뒤바뀌어져 가서 술론사회도는 이빠사나라고 하는 이거였는데 이쪽에 오니까 사마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가 있어 그런지 어찌 모르지만 그 술론은 더 이빠사나라고 아예 크게 써붙여놨는데 이 문에다가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보고 온 사람은 거기서 배우고 온 사람은 다 사마타가 돼버린 거예요. 사마타가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수행이 와전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술론사회도 거기 가서 둘이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물으라는 말도 없고 뭘 물으면 된다 안 된다는 말도 없고 둘이서 얘기했으니 온갖 얘기를 이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제대로 사회도가 수행을 이해하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미얀마에서 좋은 경험이 했다. 수행 관련해서는 라는 거예요. 제가 마하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것은 분명한 알을 강조를 해요. 제가 마하시 사회도가 들리면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이라고 알아짐을 확인하고 분명한 알 확인이죠. 분명한 알 확인이죠. 그리고 다시 배로 돌아오든가 이 발 다음으로 돌아오고 또 소리가 들리면 소리라고 확인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아지면 그 알아지는 것이
확인, 즉 알아듣더라고 분명히 알고 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없으면 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주가 아니라 뭐든 분명한 알의 상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꼭 문제는 요 갔다 오는 것이 가능하다 없으면 좋고, 온통 요 배가 오르고 내리고 발이 오르고 내리고 오로지 여기만 집중되는 요것을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하시 사회도의 그 수행 지도 책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든지 알아지면 알아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안, 이 경험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알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 제일 처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면 호흡이 알아지는, 호흡이 있나? 호흡이 안 알아지는데요. 이런 사람도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러니까 한번 해봐. 알아져?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이거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로부터 시작해봐. 그런데 알아지면은 그래 알아지지 분명히. 알아진다는 것을 그러면 안 알아진다고 싸니까 그럼 이제 알아지면 알아진다라고 그럼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봐. 확실하게 해서 따뜻하지 않게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던 중에 소리가 들리면 소리라고 알아차리면 확인되면은 또 확인하고, 확인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런 말이죠.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그러다가 어떤 느낌이 알아지면 느낌하고,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하고.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알아지든 알아짐이 알아지는 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은 가능하면 알아차지 않은 상태면 좋고, 결국에는 여기에 집중해서 요것만 알아지는 것이 잘 되면은 수행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마하시 사회도 이 책을 지금 읽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읽고 왔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다 어떻게 오도가 되냐면 이걸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체험에서 뭔가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자꾸 그 인터뷰를 하면은 스님들도 그러고 뭐 어떤 상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드는 느낌은 이게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알아지면 하나의 방편이고 요걸 통해서 어떤 상태가 체험이 되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마하시 수행에서 그것이 체험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파옥 수행은 더 많이 돼요. 파옥 수행이 뭡니까? 사마타예요. 그거는 뭐 애초에 그냥 사마타라고 하고 하니까 그래요. 엄청 체험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수행이 진짜 수행이다라고 오히려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선불기 한다는 사람이 맨날 와서 어떤 견성 체험이 무슨 통미지수 빠졌다느니 또 전체가 하나로 느끼는데 제가 맨날 그래요. 그런 체험 미얀마 가봐, 파옥수행 가봐. 그런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견성 체험 같은 거 천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마타면은 그런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하시가 까딱하면 그냥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소리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소리의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느낌 하는 순간 느낌의 상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알아차리기 위해서 천천히 걸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느낌이 그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걸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없고 결국에는 느낌의 상, 다음에 상을 알아차리고 또 상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보면 상 속에 헤매기가 십상인 거예요. 아니 실제는 맨날 찰나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담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령 이 심찰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찰나는 물질을 찰나보다 더 빨라가지고 이거는 알아차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알아차리다라고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빠른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린다고 착각을 해요. 즉, 닿는 느낌이 그렇게 천천히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것은 전부 느낌을 지금 안다는 것은, 다음을 안다는 것은 다음 그 느낌의 상인 거예요. 이미 이미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사마타가 돼서 깜빡하면은 바로 몰입 상태 또는 그런 사마타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시수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계속해서 하고 가다가 아니 빨간불이 나서 빨간불이 순간적으로 딱 보이니까 차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하도 습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빨간불, 빨간 신호라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렸지? 그럼 순간적으로 몰입이 돼가지고 파란불을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질 않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상을, 그러니까 실제가 알아차린 게 아니라 상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몰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머물려고 하는 이 심리가 생겨서 더 강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머물려고 하는 이게 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이다. 결국에는 즉 이미지다. 이빠사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제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미지 상이 알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빠사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다. 마하시 사야들은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알아지는 그런 분명한 알, 이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해서 사실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상에 빠진 상태로 그렇게 되도록 꼭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알, 제가 읽으니까 안 그렇던데요 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잘 알겠냐. 나는 여기 지금 마하시 수행법을 지도하는 사야도야. 어? 그래서 한국에서 뭐 모르는 어떤 놈이 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네가 잘 알겠냐. 그러니까 그만 시키는 대로 해. 딴 말 자꾸 했었지 말고. 그래, 옆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 뭐, 우버? 한국에서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가 뭘 한다고 사회도가 말하면 하란다 하지, 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하고 있어. 옆에 들으면 짜증나 죽겠네. 당신 좀 말 좀 하지 마.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요. 그렇게 오해가 되면, 고행카도 이빠사나라고 그러지, 사마타로 절대 그러질 않아요. 근데 거기가 이 느낌을 하면은 여기도 딱 이거는 사실은 느낌이라 이름하는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등짝이 다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 사실은 등짝의 이미지를 다 상으로 알아죠. 벌써 지금 등짝 어느 부분이 지금 스캔되고 있어. 이런 상태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미지를 훑고 있는 거예요. 즉, 생각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하고 지도 않은 사람도 눈치채지를 못해.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왜 입바상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부 다 바로 알아지는 그 내용, 이미지, 더구나 느낌을 온몸의 느낌을 스캔하라고 그랬으니 이 머리끝이 훤한 거예요. 분명한 알미, 그래서 분명한 알미라고 생각해요. 이 보여?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와 똑같이 알아지는 것 같아. 등짝의 느낌? 이게 보여? 보이지 않아도 등짝의 거기가 훤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상태예요, 전부 다. 뭐야, 그게? 그건 입바상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념 놀이를 하고 있는 거고, 생각 속에 들고, 그리고 어떤 거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이제 개합될 때까지,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짓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수행법이 다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 입바사나도, 원래 입바사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버렸고, 가령 조사스님이 대승해서 선인이 하는 것도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분명한 그런 데에 대한 분명함은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셨는데 부처님은 경험적으로 야 이러니까 일어나더라.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냐. 6년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게 뭐 해골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또 해봤고 그런데 이런 상태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더라라고 부처님은 경험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라는 거죠. 왜 안 돼? 왜 안 돼? 부처님은 저 누구든 중도라 이름하는 상태면 다 명지와 해탈이 난다라고 그렇게 번번이 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예. 그래서 부처님 노력해도 안 되는데 라고 뭐 그렇게 그건 경제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걸 보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아경을 말씀하시는 야 네가 하는 거냐 어떤 거냐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없으면은 바로 그렇게 그런 상태고 그런데 그럼 당연히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러려고 저러려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그런데 다 그것을 잘못 알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내가 이런다고 저런다고 다 착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일 뿐이야. 그것이 착각이라고. 응? 그러니까 이 착각이 착각인 줄 알면은 그런 줄 아는 줄 알면은 그러면은 바로 내가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누구나 되어지는 거지. 되어지는 거예요.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착각이 착각인 줄 알면은 그냥 되는 거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야. 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착각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모아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착각이다라는 줄 알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생각을 하는 주체가 있냐?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기존에 계속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 라는 거죠. 한다는 건 착각이었으니까. 한다는 착각이어서 안 한다는 것도 착각이죠. 그럼 하려 함이나 안 하려 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거죠. 아까도 이 수행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알아차림도 그렇게 하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술론고 이렇게 해봐라고 했을 때 해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봐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소리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 그렇라고 무화경으로서 말씀하죠. 그런데 말이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표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화경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꾸로 또 대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려 하지 마. 라고 하니까 이제 안 하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려 하지도 말라는 말인데. 자, 그래서 수행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쪽에 갔다 이쪽에 왔다 이랬었는데 그것이 화해야 되는 거예요. 즉, 가령 듣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다 하면 들으려고 함도 없고 안 들으려고 함도 없는 거죠. 듣는 나가 있다면은 들으려고 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듣지 말고 이렇게 들어. 요런 것은 듣지 말고 요런 것만 들어. 요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행 기도는 항상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죠. 다. 그러니까 3단계로 이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6단계로 알아차리고, 자동화 될 때까지 어쩌고, 이런 거죠, 계속. 자,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나라가 없다고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항상 경험을 해야 해요. 야, 네가 직접 경험을 해도 그런 게 있더냐? 없는데요? 진짜 그렇지 않네요? 라고 자각됐으면 이제 하려고 함도 안 하려고 함도 없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서 사라질 뿐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알아지면 알아지는 거고 안 알아지면 안 알아질 뿐인 거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바로 그런 상태를 이루면서 도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일어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예.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명지다. 분명한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영기다. 무상무화고라는 거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떤 현상체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현상체험되는 이게 깨달음이라는 말씀 단 한 말씀도 없어요. 자, 이런 현상 경험은 사마타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응? 선불계에서 뭐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표현을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통시숙 빠진다든가 하는 얘기를 몇 가지를 들은 바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보다도 더 신비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막 수준 높은 것 같은 다른 차원 같은 이런 경우도 천지예요 그냥.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경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치 즉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즉 어떻게 작용되더라. 작용되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연기를 아는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아는 자 열애를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신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십연기 대표적으로 그런 말들이죠. 깨달음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니까 생각은 내용을 경전에서 중요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관념이다라고 맨날 그래요. 관념이다. 또는 가령 속죄다. 대승에서 속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게 심해져 가지고는 생각을 꺼내야 된다. 생각은 이전의 자리다. 생각이 일어난 그것이 실제야. 라고 바로 그 자리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생각한 내용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그렇게 작용되지만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일 뿐이지 그것은 전혀 참고할 것도 아니고 기준으로 할 것도 아니고 붙잡을 것도 아니고 머물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적인 것은 모든 것 느낌의 내용, 보이는 내용 현상, 들리는 소리의 내용 어떤 것도 그래서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내용을
붙잡거나 내용을 억누르거나 내용대로 되려고 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이 일어나면은 억눌러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이러면은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이치가 알아진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야 알죠.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이제는 생각은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진 내용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있고 라고 이렇게 작용되어서 가는 이 이치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다. 오직 마음을 완성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치로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치는 안 하고 어떤 현상 체험을 했어. 현상 체험. 이건 모르겠어.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하여튼 내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다 작용되대요. 하여튼 어떤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런 경험을 했어. 자, 바로 그 자리야. 거기 가서 그럼 견성했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도 달지 말고 의문도 갖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제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보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바로 가령 참나 또는 우리가 어떤 체험했던 그 순간처럼 경험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작용돼야 되지 않는 건지 보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을 어떤 상태라고 그냥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상태라고 의심 없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관념 상태에 자기 관념 상태에 온전히 빠진 상태가 되라고 하는 것 같이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림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단지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요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상태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맨날 그것을 불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가면서. 자, 그러는 것이요.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부처님은 내용에 대해서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깨달음 내용에 좀 당연히 두드려 맞추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지. 그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오롯이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면은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래. 이치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겠대. 이치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런 거야. 우리는 맨날 그러지 않았어?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소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괴롭고 저런 소리가 일어나면 기쁘고 또 기쁨이 있으면 실망이 있고 배신감이 있고 계속 살면 그러지 않았어? 자, 요게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이치 분명하다면은 이제 그렇게 되질 않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작용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 않아 라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면 그것은 전부 다 괴롭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지 이렇게 작용되고 안 되고 하는 이것 때문에 괴롭고 안 괴롭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현상 체험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맨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중도라고 이름하는 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이냐 아니냐 이 점검이 중요할 뿐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얘기하잖아요. 뭐가 경험되는 내용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죠.
감각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은 뭔가의 내용이 알아지면 그 내용,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추구고, 그런 것을 안 되려고 하는 것이 고행이죠. 해피죠. 억누른 거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로서 내용이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어떤 것든 내용이든 뭐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라고 하면은 그런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런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야. 한번 실제로 한번 경험해봐. 그렇죠? 이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은 도라 이름한 거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전부 다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뭔가를 외워야 될 것도 없고 기억해야 될 것도 없어요. 단지 매 순간에 경험이 그러하냐 안 그러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점을 한번 이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점검하고 그 경험을 또 서로 나누고, 또 그 과정에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있으면 또 서로 같이 한번 대화하고 그러시면 돼요. 하여튼 마찬가지로 또 어떤 내용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뭐가 경험사실이고 뭐가 경험사실이 아닌지, 이 점에 이게 긴가민가 헷갈린다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 계속 하다 보면은 아마 저절로 어떤 그런 중도라하는 상태가 되어질 거고, 내가 중도라하는 의식하고 달리지 않고 그러면은 어떤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긴가민가 했던 것이 스스로 분명해지는 그런 혼동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심이나 의문 상태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럼으로써 삶이 괴롭다, 어쨌다 라고 하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지금까지 괴롭다 경험됐던 것도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어떤 이런 체험이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인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을 누가 인가를 해줘요? 너 이제 그래 라고, 이런 인가는 사실은 그냥 쇼지.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가해줌으로써 견성 상태고, 인가해줌으로써 해탈 상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험으로 분명해지고 확인되는 것이, 단지 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5조 홍인 스님이 6조 해능 스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이치를 분명히 알고 이치에 분명하다는 것이 나는 말아진다. 네가 하는 말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는 그것을 다 이해가 됐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없어졌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그렇지만 세상에 누가 너를 믿으리? 저기 시장바닥에서 맨날 나무에다가 팔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조 공인스님 문화에서 아직 머리도 안 깎은 행자일 뿐인데, 누가 너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믿고 네 말을 들어주겠느냐? 미친놈 취급이나 하겠지. 그러니 할 수 없이 내가 이 의발을 너한테 전해줌으로써 그랬다라는 것을 징표로 삼겠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오조 공인 스님이 나를 인정하고 인가를 하셔가지고 이걸 받았으니 라고 해야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거 아니냐, 네 말을 들으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징표로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는 그걸 분명히 했고 그랬으니 그것이 필요 없으면 이제 너는 전달하지 마라. 먼저 필요하다면 전달할 거고 필요 없으면 전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믿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제 그것을 꼭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 인가, 이래서 이제 인간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네 말을 아무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만, 또 네가 행자라고 해서 행자라고 네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 오히려 너를 죽이려고 그러면 미친놈 취급할 테니,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법이 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 이 의발을 너한테 물려줌으로써 그 징표로 삼아서 다른 사람이 이 징표에 따라서 그래도 네 말을 최소한 듣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인가를 해줘야 비로소 그렇게 된다라고 또 거꾸로 된 거죠. 계속해서 오해를 낳고 계속 그렇게 갔죠. 순륜수행법이 그러했고, 마하시수행법이 그러했고, 부처님의 중도 도라는 것이 그러했고, 육조 해능스님의 그 선이라고 하는,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했고, 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는 수행법이 되어버린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깨달음까지도 그냥 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맨날 합일이니 개합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합일이니 개합이니 이런 말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단 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이치의 분명함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도대체 이런 현상이 뭔지. 그래서 대선도 뭐라 그래요? 이 먹고 도대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고 말은 맨날 그래요. 근데 이건 몰라.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몰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만 여기 가면 또 몰라. 요거는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딱 정해진 관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다고. 요것만 가면 또 몰라 이게 뭔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치에 분명하다면 이게 뭔지도 알고 이게 뭔지도 알고 모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알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치를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스스로 경험으로서 확인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부처님은 중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자,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그 경험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저는 이렇게 경험되던데요? 이렇던데요? 나는 그렇던데? 그러면서 서로 점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가 스스로 자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우리가 수행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을 나누는 거죠. 이런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은 야, 이건 내가 듣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리지 않으면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한 번도 진짜 내가 듣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나누게 되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 정리해서 암기 잘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되는 거예요. 대신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뭐가 사실, 경험되는 것 중에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그래. 그것이 좀 헷갈리는 거라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실제로 내가 당연하다고 하면 알아지지 않으니 또 한 번 경험을 확인하고 또 그 경험을 나누고 이러면서 스스로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